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야 중등생 젤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광역시 교육청 여름방학 쌤튜브 4회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인천중산중학교 교사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책으로 보는 한국사 주제는요,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 남한산성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고, 이 남한산성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의 제목은요, 바로 남한산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바로 병자호란인데요. 병자호란이라고 하면 바로 수금, 즉 청나라가 조선에 침공을 한 그 사건을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자호란에 있어서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조선이 47일 동안 청나라에 대항했던 장소가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인 남한산성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역사소설 남한산성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47일에 간의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항쟁에 있어서 남한산성이란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그러한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은 바로 영화 남한산성으로도 똑같은 이름의 영화로도 다시 제작이 되어서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이 남한산성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병자호란, 그리고 이 병자호란이 조선에 남긴 결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상대하게 될 남한산성에서 조선이 상대한 후금 또는 청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후금과 청이 어떠한 나라인가, 어떠한 민족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병자호란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자호란이 조선에 남기게 된 어떤 결과,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인공은 두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조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만주족 또는 후금 또는 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후금, 청이라는 나라 이름을 배우기 전에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국호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은 바로 한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오늘 배울 후금, 청도 당시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민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만주족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만주족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거쳐서 만주족이라는 용어까지 다다르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숙신, 말갈족, 여진족, 만주족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 세팅을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이 숙신이 곧 말갈족이고, 말갈족이 여진족이고, 여진족이 훗날 만주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즉, 결론적으로는 같은 혈통이지만 이름이 바뀐 것이다 라는 마인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만주족은 이전에는 여진족으로도 불렸다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정립을 머릿속에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려시대 역사를 배울 때 여진족을 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금나라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들 금나라, 고려시대 배울 때 이자겸이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을 아마 교과서에서 살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금나라가 바로 여진족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금나라, 여진족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냐면 바로 징기즈칸에 의해서 통일되었던 몽골족에 의해서 이 여진족은, 금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로 뭉쳐져 있던 여진족이 금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자,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이 금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여진족은 해서여진, 건주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크게 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개의 족속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주, 야인, 여진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의 어떤 부족을 이끌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건주 여진이라는 족에서 등장했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르하치거든요. 이 누르하치로부터 오늘 우리가 배울 후금 그리고 청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여진족 그리고 그 중에 건주 여진을 이끌고 있던 누르하치에게 있어서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뿔뿔이 여진족이 흩어져 있을 때 중국 대륙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명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가 본토를 차지하고 여진족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있던 시기에 바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바로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영상, 아니면 글, 그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아마 접해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임진왜란이 이제 조선과 일본만 간의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명나라도 조선을 도와서 많은 수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군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탈 수 있는 말도 보내야 되고요. 군사들이 먹을 식량도 보내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어떤 비용이 드는 것이 바로 파병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와 그 다음에 많은 자원들을 함께 조선에 보냈습니다. 자, 결국 조선은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일본을 밀어내게 되지만 많은 친구들이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실은 당시에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일본을 밀어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명나라가 정말로 고마운 존재지만 문제는 명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자원, 너무나도 많은 병사들을 조선에 파병했기 때문에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명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여진족이었고요. 그 여진족 중에서도 건주 여진을 이끌고 있었던 바로 누르하치가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후금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후가 뒤후자예요. 즉 앞에 있었던 금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을 누르하치가 통일을 했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금나라 이후에 등장한 나라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누르하치에 의해서 통일된 여진족은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에 의해서 이때부터 만주족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에서도 보이시다시피 후금의 근거지가 바로 만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만주족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자, 결국 이렇게 임진왜란으로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후금이 명과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즉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굉장히 친한 관계였어요. 근데 당시 이제 후금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는데요. 이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뒤에 후방에 있는 조선을 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명나라랑 조선이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연결고리를 미리 끊어 놔야지 명나라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발생했던 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료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돌아와 수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이때 변란이, 즉 여기 병자호란, 즉 청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급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말을 타지 못하고 걸어가는 자도 있었고, 통곡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 조선이 굉장히 청나라의 공격에 당황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사료를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쌀이 6천여 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 넘게 해서 2,800석밖에 남지 않았다. 즉 이제 남한산성으로 이제 청나라를 피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안타깝게도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식량 보급도 굉장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남한산성에 갇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쌀이 점점 떨어진다. 즉 식량이 점점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 위에 있는 사료 한번 볼까요? 당시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성 위에 있던 군졸이 얼어 죽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즉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피했고, 근데 그마저도 식량이 떨어져 가고 백성들, 즉 군인들은 지금 얼어서 죽어가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의 압박이 심해지고 상황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당시 조선 정부는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바로 주화론과 주전론인데요. 첫 번째 사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유가 아래기를 항복문서가 이미 작성되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예조판서 김상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분이 일단 정해진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이다. 즉, 그래서 지금 항복을 하면 쟤네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싸워야 된다. 결코 청나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즉, 위에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항복을 합시다.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즉 화해합시다. 누구랑? 청나라랑. 이러한 의견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주화론자, 주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쳤던 게 주화론이고요. 반면에 안 된다. 청나라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전투를 해야 된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우리 바로 주전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자호란이 발생하면서 조선의 조정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즉 싸우자 또는 화해하자, 이렇게 주전론과 주화론이 서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즉 당시 청나라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결국 남한산성에서 47일간 버텼던 당시의 왕이었던 인조는 결국 항복을 하게 되고요. 결국 조선의 왕은 그렇게 무시했던 여진족 오랑캐, 즉 만주족 오랑캐에게 바로 삼배구 고두례라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저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선의 왕이고 저 제단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청나라의 황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조선의 왕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전도에서 발생했던 굴욕이다라고 해서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삼전도의 굴욕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삼배구 고두례라고 했는데요. 자, 이걸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뜻풀이를 해보면 쉬워요. 자, 3이 뭐냐면 숫자 3입니다. 배는 절하다 배자예요. 즉 우리가 3번 절하다라는 뜻인데요. 3번을 절하고 구고두례. 여기서 구는 숫자 9고요. 고두례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를 땅에 박는 예를 우리가 고두례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절할 때 3번 머리를 부딪히니까 총 3번을 절하면 몇 번 머리를 바닥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쵸. 3 곱하기 3에서 총 9번에 걸쳐서 머리를 땅에 박는 이러한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거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고요. 결국 인조의 두 아들이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바로 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던 것이 바로 남한산성에서의 항쟁, 즉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러한 병자호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역사소설 남한산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7일간의 굉장히 처절했던 조선의 항쟁을 여러분들 이 책 남한산성을 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실제로 영화로 표현한 영화 남한산성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흥미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이를 좀 더 잡아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